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이제 화면 속 정보 처리 이걸 넘어서요.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세상, 여기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 피지컬 AI입니다. 네. 그 디지털 세계의 AI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감지하고 또 추론하고 행동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죠. 요즘 생성형 AI 다음으로 정말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 전환점으로 보고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SPRI 연구 보고서하고 또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지컬 AI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떤 핵심 기술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포함해서 주요 개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가져올 주요 이슈와 시사점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피지컬 AI 이게 정확히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SPRI 보고서를 보면 AI 기반 모델 이게 두뇌고요. 네, 두뇌, 센서나 컴퓨터 비전 이게 감각 보고, 듣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나 네트워크가 연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어 기술이랑 액추에이터가 행동을 구현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져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통합 지능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디지털 AI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 세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중앙일보 기자에서도 그 절 강조하더라고요. AI가 몸,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가져야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 네,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 로보틱스 시장만 봐도 2030년에는 뭐 약 8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하니까요. 85조요? 와.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넘어서 이제 행동하고 실행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차세대 AI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체화된 AI, 엠버디드 AI라고 하죠. 그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나 소프트 로보틱스 이런 분야와도 다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런 피지컬 AI를 만드는 핵심 기술들,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엮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알고리즘이 똑똑하게 결정을 내려도 센서가 제대로 현실을 감지 못하거나 네트워크가 느려서 실시간 처리가 안 되거나 또 액추에이터가 정교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 유기적인 통합.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 피지컬 AI가 자율성이랑 적응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것 같아요. 네, SPI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드론, 또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쓰는 AGV나 AMR 같은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뜨겁죠. 이게 뭐랄까, 인간형 로봇을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골드만삭스 예측으로는 2035년에 한 38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와, 사람이랑 비슷한 로봇이라 어떤 기업들이 좀 앞서가고 있나요?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 옵티머스처럼 자체 AI 기술이랑 하드웨어를 다 직접 만들려는 곳들이 있어요. 자체 신경망이랑 도조 슈퍼컴퓨터 이런 걸 활용해서요. 테슬라는 뭐든 다 직접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규어 AI 경우인데요. 여기는 오픈 AI랑 BMW 같은 기업들이랑 협력하는 모델이에요. 아, 그 오픈 AI 모델을 로봇에 넣은 거군요. 네, VLA라고 시각 언어 행동 모델 헬릭스를 탑재해서 로봇이 막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스스로 작업하는 영상 그거 보셨죠? 네, 봤어요. 진짜 놀랍던데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 계획까지 다 하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 아예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요. 엔비디아요? GPU 만드는 네. 프로젝트 GR1000GT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기반 모델을 발표했고요. 코스모스라는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내놨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걸 이용해서 더 쉽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약간 판을 키우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엔비디아가 AI의 최종 목적지는 로봇이다 이렇게 봤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어질리티 로보틱스나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 회사들 많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워낙 유명하죠. 네. 그리고 중국도 제조 기반이랑 가격 경쟁력 내세워서 막 따라오고 있고요. 캐나다의 생추어리 AI나 뭐 노르웨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네요. 휴머노이드 말고 다른 형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드론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나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술, 또 DJI나 스카이디오의 지능형 드론들, 이것들도 다 피지컬 AI의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얻고 판단해서 움직이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어려운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에스프라의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는데요. 무슨 기술적인 한계들, 아직 로봇이 예상 못한 다양한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는 범용성이나 실시간 반응 속도 이런 게 좀 부족하고요. 아, 그 시뮬레이션이랑 현실이랑 다르다는 문제? 그것도 크다고 들었어요. 네, sim to real gap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에선 잘 되는데 현실에선 오차가 생기는 거. 이것도 해결해야 하고 로봇 몸체 자체의 내구성이나 무게, 배터리 문제 같은 하드웨어적인 어려움도 여전하고요. 비용도 문제겠죠. 아직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맞아요. 로봇 하나 만드는 비용도 비싸고 AI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대중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술이나 비용보다 더 걱정되는 건 사회적인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일자리라던가. 그게 어쩌면 가장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에스프라이 보고서에 모건 스탠리 분석이 인용됐는데 미국 직업의 무려 7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75%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물론 이게 다 대체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일자리 변화나 불평등 심화 가능성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죠. 또 로봇이 만약 사고를 내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문제. 아, 책임 소재.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는지, 또 인간이랑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정말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벌써 국가 차원에서 막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네, 주요국들은 다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보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다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시급합니다. SPRI 보고서에서도 제언하기를 R&D 지원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그리고 규제 개혁이랑 국제 협력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AI가 로봇이나 자동차, 드론 같은 몸을 빌려서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념부터 주요 사례들, 그리고 이게 가져올 기회와 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까지 폭넓게 살펴봤네요. 네, 이 기술은 단순히 산업 현장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피지컬 AI가 점점 더 많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고 어쩌면 뛰어넘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온다면요. 과연 어떤 인간 고유의 역량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계속 지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